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2%대로 잠시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연속으로 다시 3%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농산물 같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석유류 제품 가격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변에서 가장 가격이 낮아 손님이 늘 몰리는 곳입니다. 이동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점이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725원을 넘겨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1월에 2.8%를 기록했지만 다시 두 달 연속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20% 넘게 오른 농산물 값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월 70%를 넘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였던 사과는 3월엔 88%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배는 87.8%, 겨울철 저렴한 과일이었던 귤 역시 68.4% 올랐습니다. 토마토와 대파값도 오르며 채소류 가격 역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가격도 택시요금은 13%, 시내버스비가 11.7% 올랐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제품도 1.2% 올라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유가와 날씨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3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달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무력 도발에 나선 지 보름 만인데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을 해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를 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6시 53분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북쪽으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시험을 추가로 벌였다고 공개한 만큼 새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미리 저장해두었다가 빠르게 꺼내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북한이 미국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체계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괌까지 충분히 날아가면서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총선 개입 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동향들은 지속 추적해 왔고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발사를 한 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달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로 추가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은 오늘 제주 동남쪽 상공에서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우리 공군 F-15K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계획돼 있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SPC그룹은 소속 제빵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기밀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왔죠. 허 회장은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주 검찰에 겨우 나와서도 1시간 만에 아프다면서 돌연 입원을 했었는데요.
결국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 등 8개 계열사를 거느린 제빵업계 1위 그룹입니다. 허 회장은 계열사 제빵 기사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탄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습니다. 지난 25일 4차 소환 때 겨우 나타났다가 조사 1시간 만에 돌연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한 허 회장은 어제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실로 끌고 왔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SPC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노조 탄압과 수사기밀 유출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SPC 황재복 대표는 허 회장이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모으고 민주노총은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허 회장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임원에게 검찰 수사관을 접대하라고 시켜 압수수색 일정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허 회장이 검찰에 나가려 했지만 병원 측 반대로 출석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체포기한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간부도 성비위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경찰관들의 이런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 수뇌부가 지난달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한 경찰서에 현직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모 지구대 소속 30대 경사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22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발인은 해당 경찰관의 처남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고발한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계속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이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해당 경찰관은 현재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간부도 성비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급인 해당 간부는 부하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난 2월엔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 기동대 소속 한 경장이 입건됐고 서울,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달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책임자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관의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비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무감찰 기능이 많이 악화된 총무감사관실의 본연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내부 복무 기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청장이 발령한 특별경보 기간은 이달 11일 종료됩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기차가 잇따른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하루 만에 9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시승 도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차량 성능 논란이 제기되자 샤오미 측은 시승 고객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길가 연석을 밟은 뒤 타이어가 터져버린 시승차도 나왔습니다.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아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他们这个是撞到那个马路牙子爆胎的吧？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샤오미 전기차 매장은 차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출시 당일 5,000대가 바로 매진돼 5,000대 한정으로 추가 예약을 받은 파운더스 에디션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比我想象中的好很多。我一开始把它对标是特斯拉，但是我觉得它要比特斯拉要好一些，从颜值上。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因为中国的电动车发展太快了，我要根据可能如果再买车，要根据当时的情况了，因为更新换代特别快，中国电动车，对，但小米肯定也是考虑的选择之一。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 가까이 팔린 샤오미의 첫 전기차. 이번 안전성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